안녕하세요.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이게 테슬라 최신 모델입니다. 그런데 이 모델은 요새 기존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각이진 그런 모습과 달리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여성적이잖아요. 근데 이 모델이 굉장히 예쁘고 뭐라 그럴까 아름답고 뭐 그러잖아요. 그런데 저는 제네시스 쿠퍼라는 게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. 2014년도 거. 근데 이것을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이 연두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것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변을 지나갈 땐 항상 그 차가 있는지 보고 가거든요. 그만큼 세련된 차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품이 이렇게 디자인이 물론 이태리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 해오기는 하겠지만 디자인 연구소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근데 어쩌면 테슬라도 이 제네시스 쿠퍼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아무튼 그렇게 디자인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테슬라의 경우는 무슨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. 지금 지구를 전체를 이렇게 쌓는 그런 스타링크인가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 차 안에서 원격으로 차가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게. 그러니까 옆에 그걸 뭐라 그러죠? 그 옆에 물건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자동 감지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. 그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히트작이고 아직은 완성도는 높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디자인만 보는 겁니다. 그 내부 사정을 보는 건 아니고. 근데 어쩜 이 제네시스 쿠퍼 이런 라인을 갖다가 현대차도 무슨 하나의 라인의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 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이게 먹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캐시카우라는 게 경영학의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도록 그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지나치게 그 광고 북미에서 찍는 광고를 보면 광고회사의 기획을 너무 믿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스마트한 광고를 찍었으면 좋겠던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훌륭한 완성도가 높은 차예요. 제네시스 쿠퍼라는 게. 이거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소나타도 라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더라고요. 그런 걸 하나를 나왔으면 계속 그거를 오랫동안 이 지금 테슬라도 비슷한 그 라인으로 계속 뽑아내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. 이 테슬라가 뭐 다양하게 이런 그 자동차를 디자인을 형태를 바꾸지 않죠. 무슨 개구리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좀 실증나는 그런 디자인이 앞에 디자인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제네시스 쿠퍼는 정말 꾸페라는 게 이게 자르다라는 소리인데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. 그런데 뭐 비싸서 저는 살 수가 없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흥미로운 일이 더 있어서 그래요. 뭐냐면 중국의 경우는 자국산 배터리를 넣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한국의 경우는 역시 호구라 그러나 뭐냐면은요 배터리에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한국에서 지불하는 국고 보조금이 무려 2,500억 원이나 된답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이런 차이가 있어요.
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해라. 전기차라도 이런 쪽이고, 한국은 그냥 그 배터리 가격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서 테슬라를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경제 그 투자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그거를 자주 봅니다, 저는. 그러면 테슬라를 막 띄워줘요.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 자본력이 굉장히 커졌고 거품이 많기 때문에, 거품이 아니죠.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머니 어쩌고 그런 전문적인 투자 그 방송을 하는 데서 막 띄워주면 그 다음날 그 미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고요. 그 정도로 한국의 지금 자본력이 그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아무리 그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, 그리고 뭐 4차 산업 중에 굉장히 유망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수천억 원을 내주면서, 그리고 그 브랜드를 선전을 해주면서 그 경제방송에서, 그리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자금을 주는 그런 그 삼박자가 지금 딱 들어맞는 거죠, 한국이.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자본력으로 자본의 흐름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한국이 굉장한 테스트베드다, 국이다, 한국을 잡아야 된다, 전 세계의 시장에 가기 전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요,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이 사람을 임명을 했잖아요. 그때가 2019년 작년 6월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나 뭐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? 11월 달이면 뭐 5개월 후에 반부패 협의회라는 것에서 윤 총장을 대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켜야 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얼마나 이거 좀 속이 들여다보이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저는 그거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. 보통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다이렉트로 막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상당히 놀랍죠, 그런 게. 근데 뭐냐면 조국이 지금 문제잖아요.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수사를 했더니 그 지휘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다 부산에 내려보내고,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뭐 이런 거 수사를 했던 박찬호라는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냥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반부패를 하고 공정을 하고,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건드리지 말라 이거겠죠.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 마구 잘린 겁니다.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. 뭐냐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있대요. 그 전체 회의에서 사람들이 어머 윤석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랬더니 추 장관이 문책성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
뭐 중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이런 거는 추미애 장관도 그래요. 아니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, 그러니까 뭐냐, 공정한 반부패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또는 자기 그 친문 세력, 조국 세력, 뭐 박원순 세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 뭐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내에 검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 말라, 이런 정도입니다. 이러니 그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지지했던 지지층이 지금 마구 떨어져 나가죠. 근데 제가 이 중도 유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이 레고라는 게 덴마크 거잖아요. 근데 덴마크 여왕이 영국 여왕하고 무슨 굉장히 혈족이라고 그러죠. 그런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요새 그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, 외국 자본이라든가 외국 특히 영국이 굉장히 요새 다시 뜨고 있는데,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.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미국의 펜타곤하고 그 로마 캐톨릭 교황청하고 영국의 황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, 전에.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요새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머 세상에 그게 맞나 보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죠. 그죠?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근데 뭐 국제 자본력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흔들면서 그 자본력이 지금 어디로 가서 그거를 하고 있는지,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. 과거에 그 외환은행하고 그 외국 펀드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게 막 커졌었잖아요.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죠. 근데 이 블랙스톤이라는 그런 펀드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보다도 더 규모가 큰 그런 펀드라고 그러네요. 이게 2020년 5월자입니다. 이렇게 큰 펀드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문재인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와 무슨 이게 숙명여대 뭐 여고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조선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지호영 공동 설립자 뭐 이런 조선회. 이 지호영의 지분을 갖다가요, 이 블랙스톤이 그 인수를 했는데 1조 1,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호영 지분 약 46%입니다. 이게 일어난 게 2019년 4월이에요. 그러니까 작년도 4월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행정부를 쥐고 나서 얼마 안 돼서입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그 바이오 쪽 중에서도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도대체 뭘 투자할 게 있어서 이 많은 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지호영의 지분을 인수를 했을까. 지호영이라는 데가 뭐냐면요, 대구에 그 약국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그런 약국의 체인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조직이더라고요, 지호영이. 그런데 거기서만 그 마스크를 배포하도록, 이렇게 초기에는 코로나 사태 일어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왜 필문 약국에서만 그것을 줘야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고, 뭐 가격 문제도 얘기가 됐고 막 그랬잖아요.